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8일 오세훈 시장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25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와 대립각이 형성되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서울시 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21년 9월 8일 제302회 임시회에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2025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주거 정비 기본계획은 이른바 박원순표 빗장 까다로운 절차로 재개발 대못 규제로 불리며 재개발 장벽으로 2015년부터 작용해온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건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등 나머지 단계를 밟게 됩니다. 관건이 됐던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나머지 단계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써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에 초석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16일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 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 내용을 담은 6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 6천 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또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61%인 85제곱킬로미터 약 2,571만 평을 차지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 이하로 층고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 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도 9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이달 말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 지역 등 노후와 슬럼화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건 내외를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뉴타운 해제 구역인 창신동, 서계동, 행천동 등은 공모 계획이 나오자마자 신청하기 위해 미리 주민동의서를 걷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거정비 지수제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한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기준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주민동의 절차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사전 검토 요청 시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유지합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고 이제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은 필수 항목으로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 항목 중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1해배당 60세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신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사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난 2015년 이후로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오는 2026년 이후 주택 공급 절벽 우려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 1만 2천 가구의 2배 이상인 연 2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주거정비지수 제도에서 주민 동의율 확인 절차는 주민 제한 단계에서 10% 이상,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50% 이상,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3문제 2 이상으로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율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종전보다 주민 동의율이 강화된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주민 동의율 확인 절차에서는 기존 3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50% 이상을 생략하여 2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 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을 활용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속도를 올리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완화가 개별 지자체의 권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집값 급등에 사업 진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넘기더라도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과정에 행정이 주관하는 평가를 넘어야 하므로 재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대표적 관문이 교통, 환경, 교육 영향평가입니다. 실제로 교육 영향평가의 경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에서 신촌초등학교 용지 이전과 기부 체납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실랑이를 벌이다 3년 넘게 심의가 지연됐었습니다. 교육청은 신촌초 위치를 이전하면서 두 곳으로 분리해 면적을 확대하고 이를 기부 체납으로 받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기부 체납으로 볼 수 없다며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와 공공주택 400여 가구를 받아야 한다며 맞섰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최근에 건축심의를 넘긴 용산 유엔사령부 용지 복합개발사업권에서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초 심의를 접수한 지 2년이 돼서야 통과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경우도 단지가 커질수록 지자체에서 인근 단지 영향을 고려하라며 개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